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우리 오늘 할 거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 되게 우리가 이제 남은 게 세트 형태가 좀 남았어요. 그래서 적외선 송수신기 해서 이것도 세트가 남았어요. 얘가 세트가 남고 RFID 리더기도 세트로 남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적외선 송수신기부터 이거 먼저 해볼 건데 얘는 어떻게가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 이거는 제 화면을 좀 크게 다시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잠깐 끄고 이 상태에서 이 리모컨 있죠, 리모컨. 리모컨을 사용을 할 거고요, 리모컨. 그리고 리모컨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뒤에 건전지가 들어있어야 해요. 저희는 건전지가 이제 들어있는 상태로 보내드렸기 때문에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두 개가 이제 적외선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 센서들이에요. 그래서 얘가 보내는 거예요, 하얀색. 하얀색이 보내는 거, 여기 적혀 있는 요 까만색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주고받고 할 때 얘네 둘만 있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 리모컨에도 보면은 요 앞부분이 얘랑 이제 똑같은 거예요. 얘랑 똑같은 거라서 이 리모컨으로 신호를 준다면 요거 없어도 되고 리모컨과 이제 요 까만색 친구 요렇게 두 개만 있어도 되는 거죠. 그럼 요렇게 두 개를 쓰거나 요렇게 리모컨으로 막 조정해서 얘가 이제 신호를 받아서 쓰거나 또는 리모컨에 있는 값 말고 나는 나만의 값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얘를 사용을 해서 같이 짝꿍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 다시 제가 화면 공유로 돌아가서 그럼 첫 번째 세트로는 저 친구들 3개를 준비를 해주세요. 리모컨과 통신 수신기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라이브러리를 이제 다운은 이따가 같이 받을 거예요.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예제는 뭘 해볼 거냐 하면 요거를 리모컨이랑만 이제 수신기를 같이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송신기 수신기 같이 사용하는 거, 그리고 이 리모컨을 사용해서 LED를 켜볼 거예요. LED 켜는 거 해서 요거 3개를 예제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RFID 리더기 세트. 자, 리더기 세트는 요거 잠시 밀어서 요거 있죠, 요거 파란색 RFID 딱딱딱딱 태그할 수 있는 이 친구 사용할 거예요. 이 친구랑 얘에다가 찍을 수 있는 재료가 뭐 요 카드라든지 그 다음에 요런 이런 태그라 해가지고 요거가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세트입니다. 그래서 요 친구들도 뭐 라이브러리 간단하게 다운을 받아서 적용을 시키고 이 태그 값을 한번 찍어 볼 거예요. 숫자가 얼마가 나오나 이제 값을 찍어보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죠. 내가 특정 키만 이렇게 승인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카드 중에서도 1번 카드를 찍으면은 불이 켜지고 다른 카드를 찍으면은 불이 켜지지 않는 그런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면 먼저 적외선 요 리모컨이랑 같이 사용을 해볼 까만색 친구 있죠? 이거. 까만색 요 모듈을 한번 꺼내주세요. 요 모듈을 아두이노에 연결을 할 거고요. 얘는 연결할 때 암수 케이블 3개만 있으면 되죠. 암수 케이블 3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전선 3가닥과 요 친구를 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연결은 수신기 연결. 여기 보면은 뭐라 적혀 있냐 하면은 G 그 다음에 R, Y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G는 그라운드 우리 GND 아두이노 GND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R은 5V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Y는 이제 시그널에 연결을 할 건데 이거는 저희가 보자. 숑숑숑 아무 핀에 연결돼도 되는데 8, 9, 10, 11 저는 이제 11번 핀 디지털 11번 핀에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일단 연결부터. 오늘은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금방 끝날 것 같거든요. 금방 끝내고 마지막 시간이니까 저희가 이 프로젝트 우리 수업했던 거를 가지고 소놀에서 만들었던 그런 예제들을 영상에 올라가 있는 거를 한번 쭉 살펴볼게요. 그래서 뭐 얘를 가지고는 이런 작품을 만들었고 이걸로는 이런 작품을 만들었고 그런 거를 한번 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아마 1시간 30분 중에서 1시간 하면 수업이 끝날 것 같고 30분 동안 여태까지 배웠던 거 쭉 살펴볼게요. 그리고 오늘 둘 다 라이브러리는 필요한 라이브러리는 둘 다 라이브러리 관리자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두이노에서 바로 라이브러리 찾아서 다운을 받을게요. 연결 다 하신 분은 이렇게 아두이노를 열어주시고요. 3개니까 금방 연결하시겠죠? 요거 제가 복사를 해서 채팅창에 올려두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하던 거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이번에는 라이브러리 관리에 갑니다. 관리 해서 여기서 이제 검색 찾습니다. 그럼 여기 두 번째 있죠? 이렇게 IR 리모트라고 하면 두 번째에 나오는 요 친구를 설치해 주세요. 설치.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2번 예제는 그 카페에 글이 올라가 있는데 1번은 일단 글이 없어요. 글이 없어서 제가 이거를 채팅창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리고 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자, 코드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길진 않고요. 만약에 업로드를 하면 어떻게 돼야 정상이냐 하면은 업로드. 자, 시리얼 모니터를 열었을 때 제가 리모컨에서 어떤 값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뜨면 됩니다. 작동이 잘 되네요. 자, 요거를 제가 채팅창에다가도 띄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아예 없으면 불편하니까 이 리모컨이랑 같이 사용하는 예제 여기다가 등록을 하고 요 링크도 우리가 필요한 링크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올려놓을게요. 이거는 다음 예제할 때 필요한 링크거든요. 근데 다음 예제하는 거에 댓글에 방금 했던 코드를 올려놓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리모컨에 있는 값을 읽어서 시리얼에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요거를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채팅창에 있으니까 채팅창에 있는 거 복붙 하는 게 더 쉽겠죠? 채팅창에 있는 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업로드를 하고 저처럼 업로드를 하고 여기서 시리얼 모니터를 열어서 자, 리모컨에 있는 거 아무거나 눌러보세요. 아무거나 막 이렇게 눌러보세요. 누르면은 이렇게 특정한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0번을 눌렀을 때 자, 요게 지금 0번인 거거든요. 요게 요 값을 가지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0번을 눌렀구나. 그러면 1번을 누르면 또 다르게 뜨죠. 아, 얘는 0번이고 얘가 1번이구나 하는 거를 리모컨을 통해서 먼저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재밌죠? 요거 좀 재밌어요. 자, 작동이 잘 되시나요? 만약에 작동이 안 되시면은 코드가 잘못되어 있을 확률은 적죠. 있는 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으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제가 보여드렸던 것 중에 요거 세 개가 제대로 꼽혀 있나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두 개가 다 잘 되어 있으면은 저처럼 이렇게 버튼을 눌렀을 때 값이 뜰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코드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우리 이제 라이브러리 사용을 하고 11번 핀에 연결했죠? 이 시그널을 11번 핀에 연결했기 때문에 11번 핀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를 만들어서 이 핀 번호만 넣고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는 이제 결과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제대로 작동이 되는가 안 되는가 검사를 하는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시리얼에다가 값을 찍을 거라서 시리얼.begin 그 다음에 이 친구 항상 둘 다 사용을 요거 항상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거를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코드예요. 그럼 요만큼은 항상 우리가 사용을 하는 코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늘 그랬듯이 항상 사용하는 코드가 되고 자, 여기서 만약에 코드 값을 이제 가지고 올 게 있으면 if 문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가지고 올 게 있으면 그거를 시리얼에다가 여기서 리절트 결과에 있는 밸류 값을 찍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서 뭔가를 눌렀을 때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얘는 다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의미가 없는 값이고 이렇게 이제 의미가 없는 값이고 요게 내가 어떤 버튼을 누르냐에 따라서 값이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얘를 우리가 여기서 사용되는 이 리모컨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그 사무실에 있는 히터 리모컨이 얘랑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요. 그것도 여기에 했을 때 값이 이제 제대로 뜨거든요. 그러면은 그 리모컨도 약간 이런 것처럼 아두이노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거를 가지고 뭐 원하는 형태로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뭐 게임에서 조종기로 만든다라고 하면 뭐 1번을 눌렀을 때 공격, 뭐 나머지 이제 4개는 방향키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뭐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리모컨으로 뭐 23 더하기 뭐 35 해서 뭐 여기 이제 키 중에서 요런 키를 눌렀을 때 계산을 결과를 하게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리모컨으로 LED를 켜는 걸 할 수 있어요. LED. LED가 우리 여기 있죠, 여기. 아두이노에 붙어 있는 내장되어 있는 13원 LED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지금 어차피 연결을 추가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코드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저 얘를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핀 모드를 해줘야 되겠죠? 핀 모드. 자, 13번 아웃풋 이렇게 핀 모드를 해주고요. 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얘를 불을 끄고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 라이트 13번에 불을 로우 이렇게 하고 요 아래 부분에서 요거를 시그널을 찍기 전에 자, int 리라고 해서 값을 담겠습니다. 얘를 인트로 하면은 10진수로 나오지 싶은데 그래도 일단 담을게요. 컨트롤 X에서 여기다가 담고 이거를 옳고 요거를 컨트롤 C 이렇게 해서 16진수 말고 10진수인 상태로 한번 찍어 볼게요. 얘를 찍어 볼게요. 아, 요렇게는 안 찍히는군요. 그러면 아하 여기에서 받아서
아, 요 값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if문에서 제가 요거를 업로드를 했을 때 0번 키를 누르면은 불이 켜지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0번 키의 값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0번을 눌렀을 때 뜨는 값. 슝. 0번. 호이. 0번이 요게 0번이거든요. 요게 0번이고 요게 1번인데 요렇게 자꾸 중간중간에 약간 제가 막 리모컨을 누르다 보니까 값이 뜨는데 호잇 제대로 뜨는 1번으로 하겠습니다. 1번. 요 값을 복사를 해놓고 요 값을 여기다가 복사를 해줄까요? 자, 이거를 1번을 눌렀을 때의 값이다 라는 거를 적어놓고 이 값이 그쵸 send nc i 음, 호잇? 아, 여러분 요거는 제가 지금 이거랑 약간 헷갈리는데 이따가 제대로 파악을 한 뒤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얘가 16진수 이렇게 하는 거를 바꿔서 받는 방법이 있을 건데 요거는 일단은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한 상태로 잠시 내려놓을게요. 코드 내려놓고 여기에 있는 예제 파일을 통해서 요 송신기 얘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아니다. 요거 자체를 애매하니까 아예 우리 요거 먼저 할게요. RFID 리더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얘는 요 상태에서 요 친구만 빼서 RFID 연결하는 걸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빼서 연결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연결해 놓은 게 있어서 얘를 이제 바로 꽂을 거고 여러분들한테 연결할 수 있는 핀 번호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선이 되게 많이 사용되죠. 둘, 넷, 여섯, 여덟 개의 핀을 꽂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는 안 쓸 거예요. 하나는 안 쓸 거고 나머지 7개를 사용할 거라서 아두이노에 이렇게 선이 7개가 연결되는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RFID 리더기와 선 7개를 준비해 주세요. 거의 요거 아니고. 그래서 연결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얘가 이 적혀 있는 걸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적혀 있는 걸로 알려드리면 처음에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은 이게 좀 많죠. SDA 그리고 그 옆에 SCK 그 옆에 MO SO 얘가 있고요. 아니죠. MOSI 얘가 있고 그 옆에 MI SO 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옆에 가는 한 칸 띱니다. 옆에 가는 사용을 안 하고요. 안 하고 한 칸 건너뛰어서 보면은 그 옆에 GND가 있어요. GND. 그리고 RST가 있죠. RST. 그리고 마지막에 3.3V가 있습니다. 3.3V는 아두이노에서 우리가 항상 5V를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5V의 위에 보면 아두이노 요 핀 배열에 있는 거 중에서 5V 위쪽에 보면은 3.3V가 있어요. 그래서 3.3V는 아두이노에서도 3.3V를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3.3V. 그 다음에 RST는 디지털 8번에 연결할게요. 디지털 8번. GND는 GND입니다. GND는 GND. 자,
요거 MISO는 디지털 12번이에요. 디지털 12번. 얘는 디지털 11번.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디지털 13번. 그리고 마지막에 얘는 디지털 10번. 자, 요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연결할 게 조금 많죠. 자, 요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저는 아까 요거에서 예제 파일을 열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데모 음흠, 음흠. 아, 자, 요렇게 7개를 연결을 해주세요. 근데 보내는 거고 하는 거고 연결이 다 되셨으면은 요거를 우리가 이제 라이브러리를 받아야 됩니다. 자, 새 파일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스케치에서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관리에서 요거를 검색을 해주시면은 자, 제가 복사 붙여넣기로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자, 요거를 검색을 해주시면은 라이브러리가 나타납니다. 메뉴에 있죠? 요거 설치해주세요. 설치. 얘를 사용할 때 라이브러리가 2개가 필요하기는 한데 하나는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 하나는 이미 있어요. 여기 이미 라이브러리 포함하기에 있는 얘를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설치 자체는 하나만 해주면 됩니다. 이 친구 하나만 해주면 돼요. 요것도 이제 저 앞에 있는 거랑 같은 방식이에요. 거의 같은 방식인데 일단은 이제 라이브러리부터 요 다운을 받아주시고 얘도 제가 코드는 채팅창으로 드릴 거예요. 채팅창으로 드릴 거고 자 여기에 만약에 키를 터치하라 라고 돼 있는 데에서 키를 호잇, 호잇. 다시 한번 노트
잠시만요. 이거 방금까지 계속 되던 건데 제 컴퓨터가 지금 이상한지 잠시만요. 컨트롤 업로드 완료. 자동 포맷. 오잉? 제가 지금 요거를 요렇게 했을 때 값이 원래 이제 찍히는 형태인데 값이 안 찍히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방금 전까지 테스트하고 왔거든요. 테스트하고 왔는데 그때는 값이 나왔었는데 얘가 값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제 여기 지금 이 컴퓨터 상태가 조금 이상해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코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코드를 이제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요거를 업로드를 한번 해보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 저는 얘를 껐다가 켜도 그대로일 것 같은데 선도 아까랑 똑같고 자, 여기에서 열었을 때 태그를 하면은 여기서 세 줄로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거 업로드 한 다음에 이렇게 태그를 해서 아이디 값이 읽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컨트롤 A, 컨트롤 C 여기다가 값을 붙여 넣어 놓고 끄고 자 이것도 다 끄고 스케치 다 끄고 아두이노 뺐다가 잘 돼요. 제 것만 안 된. 뭐죠? 저 방금까지 저의 다른 컴퓨터에서 다 수업 준비할 때는 다 됐었거든요. 참 희한하네요. 이럴 때 제일 당황스러워요. 이게 뭐랄까 되던 게 안 되는. 자, 제 거 아두이노를 싹 껐거든요. 싹 끄고 싹 지우고 다시 붙여넣기를 했어요. 붙여넣기를 하고 자, 업로드하고 이거는 툴을 안 잡아서 그렇겠죠? 자, 다시 업로드 완료. 여기 얘까지 뜨는 걸로 봐서는 뭐 문제없이 셋업이랑 뒤에 연결 부분은 되는 것 같은데 아 이제 되네요. 허허이 참 이제 되네요. 요거는 오케이. 아 이제 되네요. 자 태그 값을 하면은 값이 요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옆으로 이어서 붙어서 하나로 당기게 됩니다. 요거를 제가 ln을 여기다가 추가를 해서 그러는데 요거를 지울게요. 얘를 지우고 여기다가 serial.print ln 해서 빈줄을 넣게 돼서 업로드를 하면은 업로드 완료하고 제가 키를 댔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어디를 수정했냐 하면은 여기 포문 안에 ln이 있던 거, 여기 ln이 있던 거를 지우고 이게 이제 포문 안에 있으니까 두 개 짜갈라져서 나왔었거든요. 얘를 지우고 이 포문 밖에 프린트 ln을 하나 적어줍니다. 그러면 얘가 키마다 다른 거예요. 이 값이. 그럼 저는 지금 카드 키를 댔을 때는 요 고유의 값이 나오고 여러분들도 카드 키랑 요 열쇠고리 키 두 개가 있죠. 열쇠고리 키를 닿으면은 값이 얘랑 다르죠. 이렇게 고유의 값을 읽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얘를 이렇게 내가 코드 업로드를 해서 연결. 그러니까 어려운 건 없는데 이 중간에 저도 좀 안 돼서 당황을 했긴 한데, 자, 먼저 선을 연결합니다. 7가닥 연결을 하고 여기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은 시리얼 모니터에서 카드를 탭탭 이렇게 카드를 댔을 때 값이 나오게 되는 코드가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그럼 우리는 이 값을 가지고 이 중에서 어떤 것만 승인을 해주고 어떤 거는 승인을 안 해준다. 요렇게 이제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 코드를 한번 볼게요. 사실 이게 코드가 좀 이제 복잡하게 생겼어요. 복잡하게 생겨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하나하나 이해를 하려고 하지는 마시고 요 형태에서 내가 어느 부분을 건드려야 된다 하는 것만 조금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일단은 요거 두 개의 라이브러리가 필요한데요. 자, 얘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래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만 내가 샵 인클루드에서 적어주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방금 받았었죠? 라이브러리 관리에서 받은 거고, 우리가 연결한 핀에 맞게끔 핀 번호를 세팅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제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시리얼 모니터에 값을 찍을 거니까 시리얼 비긴, 그리고 요 두 개는 이제 시작하겠다, 사용하겠다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얘는 뭐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돼요. 근데 이제 처음에 시리얼 모니터 딱 열었을 때 아까 전에 키를 터치하세요 라는 글자가 찍히는 게 셋업에 제가 이렇게 시리얼 프린트를 넣어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가지를 확인을 하고 넘어갑니다. 여기 두 가지가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아무 값도 안 떴던 게 여기 두 가지에서 막혔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신호가 제대로 안 잡히거나 뭔가 상태가 좀 안 좋다. 그러면은 이 if 문에서 내가 제대로 값을 받아왔다라고 이제 확인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 카드를 읽는 거를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카드에 있는 아이디까지 읽어지는 거 두 가지를 테스트하는데, 만약에 이 단계를 넘지 못하면 리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밑으로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고, 아까 제가 딱 그 단계에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단순하게 뺐다 꽂으니까 다시 되기는 했는데 여기서 이제 못 넘어갔던 거죠. 자, 그럼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면은 시리얼 모니터에 내가 이렇게 뭔가를 갖다 댔을 때, 자, 통과 다음 코드로 넘어와서 통과 다음 코드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 부분 이제 아이디 태그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이제 적은 부분이고, 여기에 있는 이 코드를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를 다 조합을 해서 이렇게 이제 8글자를 만들어주는 과정이 이 밑에 포문이에요. 이 밑에 포문으로. 이 밑에 포문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이게 이제 16진수로 만들어서 16진수 요렇게 16진수 하나, 16진수 하나, 16진수 하나, 16진수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 친구들을 다 문자열에다가 추가하게 됩니다. 추가 해서 여기다가 딱 모으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우리가 나중에 여기에서 이제 그거를 해보겠습니다. 카드랑 여러분들이 두 개가 있겠죠. 뭐 저는 카드 하나, 열쇠고리 하나, 여러분들도 카드 하나, 열쇠고리 하나가 있는 상태에서 카드를 댔을 때는 LED에 불이 켜져요. 저기 아두이노 13번 LED에. 열쇠고리를 댔을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카드 값과 해치 열쇠고리 값을 각각 먼저 파악을 해줄게요. 먼저 제 거는 카드 값은 요거입니다. 여기다가 복사해서 카드 뱅킹해서 요렇게. 그 다음에 키 열쇠고리 키는 됐을 때, 자 이렇게 3A로 시작하는 요거다 하는 거를 두 개를 파악을 먼저 해 두시고요. 아까 하려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 있는 아두이노에 붙어있는 이 친구 L이라고 하는 친구를 켰다 껐다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핀 모드를 해주겠습니다. 핀 모드 13번을 아웃풋 해주고 마찬가지 불 잠깐 꺼놓을게요. 디지털 라이트 시작할 때 13번에 불을 꺼두겠습니다. 로우 이렇게 하고 쭉 내려와서 요 포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if 문을 작성합니다. if 사실상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단계는 요 단계인데 단순합니다. 여기 얘에 있는 점 요 스트링의 값이 얘랑 똑같다면 요렇게 해서 요 한 줄의 코드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카드 키와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것만 꺼내는 거예요. 자, 이때는 글자를 하나 찍어줄까요? 글자를 하나 찍어주면은 오케이. LED 이제 불을 켤 거니까 오케이를 하고 디지털 라이트 13번의 불을 하이 해서 켰는데 하이 이거를 계속 켜놓으면은 나중에 얘가 다시 꺼져야지 내가 카드를 대서 불이 켜지는 걸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으니까 계속 켜두진 않을게요. 딜레이를 해서 한 500 정도 그냥 깜빡거리는 것만 볼게요. 깜빡거리는 것만 보고 여기에서 로우 불을 끌 겁니다. 자, 만약에 이 if문에 대한 else를 추가를 하면은 카드 키를 다 됐는데 이 값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설정한 카드의 값이 아니고 다른 키의 번호가 왔다라는 건데 이때는 그냥 시리얼 프린트로 no 하고 찍어줄게요. no 하고 찍어줄게요. 자, 요렇게 추가하고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요만큼 추가가 된 거예요. 요만큼. 요 추가된 부분만 제가 또 한번 여기 채팅창에다가 올릴게요. 요만큼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의 그 카드 키로 바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하얀색 카드 키를 대면은 보이세요? 여기가 깜빡하고 불이 어이? 뒤에 값이 NO가 붙어서 들어오네요. 이거는 여기에 설정이 이렇게 하면은 또 뻗었다. 다시 업로드. 요것도 그래도 NO가 붙어서 들어오네요. 원래 얘가 안 붙어야 되는데 뒤에 지금 꼬리가 붙어서 들어오는 게 요렇게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서 얘가 붙는 거구나. 그렇죠. 일단 요거를 없애고 아까 여기 붙었던 게 제가 여기서 no라고 else 값을 찍었던 게 그게 이제 no가 붙어서 자꾸 들어와서 값이 이제 조금 꼬였는데 만약에 no는 없고 그냥 불만 켜는 걸로 코드를 짜게 되면은 요렇게 제가 태그를 할 때
불이 깜빡깜빡 들어오게 되죠. 1번 이거 글씨 찍으면 얘가 들어오고 얘가 들어오고 공산 1, 2, 1 이게 카드 키의 값이고 여러분 죄송해요. 지금 제가 13번을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13번에 얘를 사용을 하고 있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3번을 가지고는 여기에 불을 켜고 끄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지금 찍는데 제대로 되는 것 같은데 왜 불이 여기 이제 켜지고 꺼지고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나라는 것 때문에 뭐지 싶었는데 얘가 지금 13번은 우리가 이미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는 테스트가 불가능하고 그냥 시리얼에 찍어보는 걸로 요걸로만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냥 요렇게 된 상태일 때 죄송합니다. 오늘 되게 많이 헤매게 되네요. 요렇게 했을 때 오케이 아니면은 승인 한글로 해도 되죠? 승인 else일 때 거부 이렇게 해서 어차피 이제 여기는 필요가 없고 딜레이 조금만 줄게요. 딜레이 1초 여기도 딜레이 1초 이렇게 해서 제가 업로드를 하면은 여기서 거부 두 개가 같다라고 뜨지 않는 게 제가 저 코드를 한 줄을 빼먹었네요. 얘가 대소문자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요 값을 똑같이 적었을 때도 요렇게 해서 이 값을 똑같이 적었는데도 자꾸 얘가 거부가 떴었어요. 거부가 떠서 이게 왜 그런가 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대소문자도 구분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안쪽에서 전부 다 제가 대문자로 바꿔줘야지 두 개가 완전히 똑같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코드가 이 코드거든요. to upper라고 해서 내가 다 대문자로 바꾸겠다 하는 이 코드가 빠져 있어서 자꾸 카드 키를 값을 찍었는데도 이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에서 거부가 떴었어요. 제가 전체 이제 제대로 되는 전체 코드를 저 채팅창에다가 하나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제대로 잘 작동을 하는 게 확인이 된 코드고 내가 승인을 한 카드 값을 찍을 때는 저렇게 승인이라고 값이 뜨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카드 값이 읽힐 때에는 옆에 저렇게 거부라고 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if문에서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 이쪽으로 내려가는 게 제대로 이제 갈렸다는 거를 이 값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13번 LED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확인을 못하지만 나중에 다른 핀에다가
뭐 네오 픽셀을 꽂는다든지 다른 센서를 꽂는다든지 모터를 단다든지 등등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키를 댔을 때 작동을 해라 하는 코드를 이 안쪽에 이 부분 안쪽에 집어넣고 거부를 할 때 뭐 승인되지 않는 카드입니다. 어제 배웠던 MP3로 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거를 넣고 싶다 할 때는 거부하는 작업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작동이 되게 됩니다. 요게 최종 코드예요. RFID에. 어이, 이게 막 통신을 주고받고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 거는 중간에 이렇게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꼬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거를 제가 막 어제부터 두 번, 세 번씩 테스트를 했는데도 또 막상 할 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네요. 최종 코드 우리가 요 연결하는 것과 카드 값을 읽어가지고 테스트해서 이거를 내가 원하는 값만 나누게 하는 코드까지입니다. RFID는. 그래서 RFID에서는 요것만 알고 계시면 저희는 요거 이제 어떻게 활용을 했냐 하면은 보시면 여기 카드에다가 학생들 이름을 붙여놨어요. 학생들 이름을 붙여놓고 이 키는 어떤 친구 이름의 키다라는 거를 딱딱딱딱딱딱 뭐 좀 코드는 길어지겠지만 적어 놓은 다음에 학생들이 와가지고 학원에 와서 이렇게 딱 찍으면은 상공 블라블라블라블라 요거는 최땡땡 학생이다 하고 서버에 딱 올라가도록 그렇게까지 연동을 해서 만들었던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고 뭐 간단하게 카드 딱 찍었을 때 문을 열어준다든지 모터를 움직여서 문을 열어준다든지 뭐 어떤 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걸로도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것만 아까 전에 리모컨이랑 사용하는 거만 한번 마무리를 해서 볼게요. 음, 이건 아닌데. 아까 전에 RFID 코드를 새로 이제 가지고 왔을 때 RFID가 아니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빼고 저는 꼽혀 있어서 아두이노만 바꾸면 되거든요. 아두이노만 바꾸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친구 다시 한 번만 꺼내 볼게요. 이 친구. 이것만 하면은 오늘 수업 하루 마무리하고 저거 재밌는 거 프로젝트 예시를 보러 가면 되는데 이것도 아까 전에 오류 때문에 안 됐던 건지 다시 한번 요거를 얘를 연결을 해줍니다. 이 친구 연결하는 거는 이거는 끄고 요거였죠, 요거. 자, G는 그라운드, R은 오볼트, 그 다음에 Y는 시그널 해서 요거였죠, 요거. 해서 우리가 다운받았던 예제에서 슝슝슝 IR 리모트에서 보내기와 받기를 한번 살펴보면 제가 가지고 온 부분이 마지막에 이 부분만 가지고 왔던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고, 그럼 저희 코드에서 저 부분만 제대로 작동해서 아까 받는 거는 값을 잘 받았었고, 얘로 선언을 해서
우리 첫 번째 있었던 요 코드에서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해서 보드 잡아주고 리모컨에서 값을 보낼 때 요 값이 받을 때 보내는 거, 받는 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제가 여기서 지금 고민을 하면 여러분들 다 같이 있는데 시간을 너무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서 요거를 확실한 코드랑 확실히 이제 되는 저거 예제를 다듬은 다음에 제가 카페에 올리고 여러분들에게 링크를 드릴게요. 링크를 드리고 이게 지금 마지막인데 얘를 뭔가 이렇게 좀 찜찜무리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조금 저도 마음이 안 좋기는 한데 이게 제가 했을 때랑 예전에 지금 코드랑 조금 다르고 제가 했던 코드에서 뭔가 좀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확실하게 제가 되는 상태로 만들어서 다시 카페에다가 첨부 파일을 올리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링크로 드릴게요. 드리고 저희는 이제 앞에 우리 배웠던 거를 응용을 하는 거 저희가 어떻게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었는지 그거를 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희가 총 10개의 부품을 사용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죠? 저희 카페에 가보면 처음에 공지에서 보자. 여기에서 자, 아두이노 중급 부품 다루기라고 해서 모터 처음에 다뤘었죠. 그리고 조이스틱 모듈, 뭐 온습도 센서, LCD, MP3, RFID 지금 이제 하고 있었던 이 적외선 세트들, 4키 터치, 네오픽셀, 8 곱하기 8 도트 매트리스까지 해서 10가지 부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수업이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좀 다양한 거를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요거를 단순하게 하나하나 사용하는 것보다 저희는 여기에다가 주로 블루투스를 연결을 추가로 했었어요. 그래서 플러스 블루투스 또는 와이파이 모듈을 사용을 해서 얘네를 핸드폰으로 조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했던 프로젝트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이 중급 수업이잖아요. 아두이노 부품 다루기 중급 수업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길이 바로 요런 친구들입니다. 요런 친구들.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 하면은 IoT가 되는 거죠. IoT. 사물 인터넷.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목표 중에 하나는 친구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수업하는 학생들을 데리고 이런 프로젝트성의 대회라든지, 그죠? 공모전, 아니면은 막 해커톤, 요런 거를 참가하고 싶은 마음이 좀 크실 거예요. 기본 뭐 이제 아두이노 이런 걸로는 수업은 이렇게 진행할 때는 커리가 뭐 잘 나오겠지만 이 소수의 학생들을 조금 고급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좀 중급 단계 이상의 프로젝트가 필요하고 이거를 하다 보면 얘네가 빠질 수가 없어요. 빠질 수가 없는 게 옛날에는 그냥 아두이노만 가지고 또는 뭐 앱만 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들었을 때 수상권까지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웬만해서는 수상권이나 서류에 1차 통과하기도 너무 힘들어졌어요. 워낙 전국에 이렇게 잘하는 메이커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냥 단순한 아이템으로는 이미 다 나왔던 아이디어, 수상을 했던 아이디어
또는 뭔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아이디어는 괜찮더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볼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적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품들을 가지고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로 이어서 사물 인터넷 그 아이템을 만드는 거를 저희가 좀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냥 단순한 예제를 조금 구경을 해보면은 저희가 예전에 이거 진짜 예전에 올렸던 건데 아두이노 탑10 아두이노 탑10 이거가 올린 날짜가 2년 전에 올렸던 영상이에요. 2년 전에 그 당시에 저희가 이렇게 뭔가 프로젝트를 모아서 만들었던 거를 10개를 모아서 찍은 영상이거든요. 이거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배웠던 게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는 인트로고요. 인트로고 소리를 조금만 키운 다음에 여러분들이랑 소리도 같이 들어볼까요? 공유의 소리까지. 빰빰빰 이렇게 해주세요. 앞쪽에는 그냥 인트로입니다. 요건 넘어갈게요.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LED로 피아노 만들었던 거고, 요거 보면은 자키 터치를 사용을 하고 블루투스를 같이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핸드폰에 있는 스마트폰 앱이랑 연동을 해서 이 자키 터치로 누르면서 얘 캐릭터의 크기를 조정을 하는 거를 만들었던 거예요. 탕탕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건 이제 이 핸드폰에 게임을 할 때 이런 하드웨어랑 같이 엮어서 게임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예시로 많이 알려드렸던 거. 주의하세요. 위험합니다. 이게 동작감지 센서예요. 그래서 앞에 아까 전에 손이 이렇게 싹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 동작을 감지를 해서 여기에서 주의하세요 라는 소리가 나도록 만든 거죠. 이것도 우리가 썼던 그 8x8 도트 매트리스 모듈이고 여기 이제 블루투스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터치를 하면은 이 블루투스에서 신호를 받아서 이렇게 여기에도 똑같은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이어진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RC카 우리 모터 할 때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알려드렸던 게 모터를 가지고 두 개를 사용해서 제일 많이 만드는 게 RC카입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RC카도 마찬가지 뭔가 조정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조정하는 거를 여기 앞에 블루투스를 달아서 블루투스 앱을 만든 다음에 조정을 하는 거죠. 우리 했었던 뭐 직진, 후진, 회전 이런 코드가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네오픽셀이랑 마찬가지로 이 블루투스를 사용을 한 건데 여기에서 설정을 색깔을 톡톡톡톡 누르면 색이 설정이 되고 크기를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개수를 이렇게 조정하는 거죠.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개수 줄였다가 늘렸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 네오픽셀인데 네오픽셀의 개수가 훨씬 더 많은 거고 가로, 세로로 이루어져 있어서 얘가 32 곱하기 8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커요. 약간 사람 팔 길이 정도 되는 그런 큰 네오픽셀인데 이렇게 글자를 찍을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글자 같은 거를 이렇게 예쁘게 찍을 수 있도록 응용한 그 네오픽셀이고요. 이 글자 흐르게도 가능하죠. 흐르게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수업에는 사용이 안 됐었던 건데 여기에 사진을 띄울 수 있는 LCD예요. 우리는 글자를 띄울 수 있는 LCD로 배웠었죠. 그 16 곱하기 2 해서 초록색 LCD 글자 띄우는 걸로 배웠는데 그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나 사진을 넣을 수 있는 LCD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글자로 표현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이미지로 넣었을 때 훨씬 더 잘 표현이 되니까 요것도 다룰 수 있으면은 프로젝트에 많이 사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비콘. 자, 여기서 지금 비콘을 한 3개, 4개를 가지고 뭘 했냐 하면은
실내에서 위치를 얼마나 정밀하게 측정 가능한가 하는 거를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앞에 1층이라고 하는 비콘이 핸드폰이랑 가까이 있으면은 얘가 1층으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 쭉쭉 가다 보면은 자, 여기 이제 비콘이 한 개 더 생겼죠? 근데 여기는 2층 비콘이에요. 2층 비콘에 더 가까워졌을 때는 핸드폰에서 2층의 표시가 뜨죠? 더 앞으로 가서 이제 3층에 영역이 오면은 3층이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비콘도 IoT 프로젝트에서 정말 많이 활용이 되는 아이템인데 비콘만 가지고도 복쌤이 특강 수업을 뭐 한 열 몇 시간짜리 이런 특강 수업을 진행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넣는 부품으로는 다루기가 힘들고 나중에 비콘 특강 같은 느낌으로 비콘만 또 하루 종일 공부를 해도 공부를 할 게 엄청 많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IPTV 카메라. 요게 지금 카메라예요. 카메라고 밑에 제가 손으로 들고 있는 거는 와이파이 보드예요. 위모스라고 하는 와이파이 보드고 요거 두 개를 이제 이렇게 연결하면은 여기 카메라에 비치는 영상을 내 핸드폰으로도 언제든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접속을 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원격 CCT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 아두이노를 통해서도 IoT CCTV를 만들 수가 있답니다. 요게 저희가 2년 전에 만들어서 이때도 이거를 응용을 해서 학생들이 대회에서 정말 상을 많이 받았었어요. 한 3분의 1 정도는 학생들이 대회에 나갔던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많이 잘 활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만든 것도 보면은 요즘에 저희가 막 새롭게 영상을 한 편 한 편 찍어서 메이커에 올리고 있는 영상에도 보면은 뒤쪽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간단한 건데 말하는 그루트를 만들었었어요. 광고는 넘기고 요건 그냥 재미로 진짜 딱 영상용으로 만든 거거든요. 요렇게 그 3D 프린터로 뽑아주신 이제 그루트가 있어요. 안녕, 이거 이제 그루트. 선물을 안녕. 받은 건데 얘 손에다가 요거는 터치 센서를 건전지 답니다. 이렇게 터치 센서. 그리고 mp3 모듈에다가 제가 뭐를 녹음을 했냐 하면 이 그루트가 소리 내는 거 있죠. I am 그루트 하는 그 소리 내는 거를 여기다가 녹음을 해서 끼웠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설명은 또 건너뛸게요. 쭝쭝쭝쭝쭝 해서 최종 완성된 거는 그다음에 이제 스피커가 여기를 터치하면 소리가 납니다. I am 그루트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얘 손에다가 이렇게 연결하고 머리에다가 뒤편에다가 담았나요? 이렇게 이제 아두이노 이런 부품들은 좀 안 보이게 이제 가리고 건전지를 연결을 해준 다음에 손에 이렇게 딱 연결을 해서 내가 손을 터치하면은 얘가 소리가 나도록 뭔가 장난감 형태로 이걸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은 고민형에서 요거 우리 배운 거죠. 8 곱하기 8 도트 매트리스.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서 심장이 뜨근뜨근합니다. 그리고 서브 모터를 팔에 심었어요. 심어서 이렇게 까딱까딱까딱까딱 인사를 하게 손짓을 하게 만들고 소리가 나죠. I love you. I love you 소리 나는 게 바로 mp3 모듈까지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3개 도트 매트리스 모듈이랑 mp3랑 그 다음에 이 서브 모터를 가지고 3개를 합쳐서 이런 고민형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것도 만들어 봤었고요. 이 대충 이제 여러분들은 코드가 이렇게 설계가 되시죠. 뭐 요거는 우리 그때 도트 매트리스 했던 거에서 뭐 1초에 한 번씩 서브 모터 코드도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mp3도 추가를 해서 소리를 내게 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설계가 가능하죠. 요거는 모터 사용한 거예요. 모터 사용한 온라인 건데 판매. 룰렛을 만들었어요. 자, 넘어가면은 자, 얘는 자, 여기 가운데
가운데 모터가 들어있어요. 모터가 우리 사용했던 그 노란색 모터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뱅글뱅글 돕니다. 원래 룰렛은 돌렸을 때 그 힘이 점점 떨어지면서 멈추게 되는데 저희는 이거를 전기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모터의 속도를 자연스럽게 점점 늦추다가 멈추는 걸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핸드폰으로 이제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조정을 하는 거라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 얘가 돌아가요. 조금 더 앞으로 당겼을 때, 자, 이렇게 해서 블루투스랑 연결을 한 다음에 시작 버튼을 누르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슝슝슝 돌아가다가 정지 버튼을 누르면 그때부터 서서히 속도가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다가 멈추게 됩니다. 슝슝슝슝슝 하다가 조금씩 미미하게 속도가 줄어들다가 여기서 이렇게 스탑하고 멈추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폰이랑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룰렛 게임기도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배운 거랑 아예 상관이 없는 건데 또 한번 볼게요. 요거는 관역 맞추기를 했는데 자, 요거가 뭐냐 하면은 자석의 그 자기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센서예요. 그래서 전자석으로 내가 전기를 흘렀을 때 자석이 되고 전기가 안 흐르면은 자석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가 이렇게 그 철판을 꽂은 다음에 저기가 자석이면은 얘가 붙겠죠. 이렇게 붙어 있고 자기의 성질이 없어지면은 여기서 이제 자석이 없어지면은 얘가 철이 뚝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여기 조도 센서를 가지고 이거는 기초에서 배우는 거죠. 조도 센서를 가지고 여기 이제 관역을 맞출 수 있게끔 만들고 얘는 빛을 감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레이저를 통해서 여기 가운데를 딱 맞췄을 경우에는 여기 빛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서 맞췄다라는 걸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때 여기에 전기 신호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자석이어서 이 패널을 딱 잡고 있다가 내가 얘를 맞춘과 동시에 여기 전기 신호가 없어지면서 간역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 약간 인형 뽑기 같은 느낌으로 저희가 그래서 만들었던 건데 마지막에 완성된 형태를 보면 자 이렇게 하면 붙어요. 전자석에 이 철판이 붙고 레이저 포인트를 가지고 여기를 레이저를 딱 맞추면은 슝 올라가서 딱 맞추면은 탁 하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응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냥 모터만 사용했던 거라서 별거 없습니다. 모터만 사용해서 이거는 달고나 커피가 엄청 인기 있길래 제가 그냥 만들어 봤던 거거든요. 이렇게 숟가락을 붙여서 모터를 이제 돌린 거라서 별로 특별한 그런 거는 추가된 건 없습니다. 모터 그냥 단순히 돌리기만 했던 거고. 보자. 이것도 터치 센서랑 모터 사용이 된 건데, 자. 여기에 보면은, 그쵸? 여기 완성된 거. 자. 여기에 터치 센서를 사용했어요. 저는 원키 터치 센서를 사용을 했지만 우리 이제 다 같이 배울 때는 4키 터치 센서를 배웠죠. 4개나 1개나 8개나 사용법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터치키 센서를 달고 모터를 우리 배웠던 노란색 모터죠. 모터 드라이버에 연결을 해서 2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가운데 이제 모터가 돌아갈 때 이 통이 돌아가도록 얘는 3D 프린트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저희 학원 3D 프린터가 한 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뽑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를 터치하면은 딱 터치를 하면은 총총총총총 올라가는 거예요. 모터가 돌아가면서 이 티슈 가게에서 돈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를 만들었는데 얘도 저희가 어버이날을 기획을 해서 그 어버이날 되기 전날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던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 블라인드 이거는 모터랑 마찬가지로
여기 모터 붙어 있어요. 모터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핸드폰이랑 연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리기를 누르면 얘가 블라인드가 내려와요. 모터가 풀리면서 내려오고 쭉 해서 정지를 누르면은 정지 멈추고 자, 올라가는 걸 누르면은 다시 이게 감겨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라인드를 이 줄을 당겨서 사람이 내리고 올리고 하는 거를 아두이노와 모터와 스마트폰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죠. 자동으로. 그리고 요거가 저희가 이제 오늘 못했던 이 적외선에 관련된 건데 자 여기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는 저희 사무실에 있는 이 히터예요. 히터를 이게 아이고 자, 아이 멈춰서 자, 요 리모컨이 저희가 수업에서 썼던 요 리모컨이 아니고 얘가 아니고 실제로 이 히터에 작동되는 이 히터에서 같이 왔는 보이시죠? 여기 온풍 조절, 뭐 시간 조절, 온도 설정할 수 있는 히터에 있는 모터예요. 얘 모터인데 자,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쭉쭉쭉쭉쭉 넘어가면 자, 얘 대신에 내가 스마트폰으로 똑같이 만들어서 리모컨 대신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끔 했던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자, 얘는 어떻게 하느냐? 재료는 이렇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용했던 것 중에서 이 송신 수신기가 하나씩 필요해요. 하나씩 필요하고 쭉쭉쭉 넘어가서 블루투스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 리모컨은 처음에 값을 알아볼 때 필요합니다. 자, 그럼 처음에 뭐랑 짝이 되냐? 우리 했던 것처럼 이 수신 센서 있죠? 수신 센서로 얘의 값을 측정을 해요. 얘의 값. 뭔지 다다다다다다다 측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은 얘가 뭐 온풍 그 값을 올리는 거, 온도를 올리는 거는 뭐 FF 뭐뭐고 값을 내리는 거는 뭐뭐뭐다 하는 거를 일단 다 파악을 합니다. 이렇게 눌러서 이 버튼은 뭐다, 이 버튼은 값이 뭐다 이렇게 다 알아냅니다. 자, 알아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쭉쭉쭉쭉 여기 그 자막에 얘가 가려 있는데 그쵸? 여기 보면은 얘가 뭐냐 하면은 얘가 송신 센서가 달려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요 하얀색 투명한 그 LED가 달려 있는 이 하얀색 얘가 달려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이쪽을 바라보면서 리모컨이 마치 얘한테 값을 쏘듯이 얘가 얘한테 값을 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쏘아주는 값은 리모컨에서 관찰했다. 온도 올리는 거는 뭐, 온도 내리는 거는 뭐 하는 그 관찰 값을 가지고 쏴주는데 그러면은 스마트폰이랑 블루투스랑 이렇게 통신을 해요. 그랬을 때 스마트폰에서 온도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얘가 플러스 버튼을 눌렀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일 때 적용해야 되는 값을 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리모컨 대신에 스마트폰으로 얘를 조정할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는 거고 요거는 제가 보내드린 링크에 얘의 과정이 담겨 있어요. 보면은 아두이노 어딨죠? 아두이노 가이드. 이거 아니고 여기 아두이노다. 여기 아두이노에 가면은 요렇게 해서 얘 코드가 블루투스까지 사용을 해서 같이 사용을 해서 블루투스에서 신호를 쐈을 때 요 보내는 송신기에서 이 코드를 쏴라. 블루투스에서 0번 신호가 오면은 이 코드를 쏴라. 1번 신호가 오면은 얘 코드를 쏴라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앱이랑 같이 만들었던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급에 익숙해지고 나시면 그러면 중급에 익숙해지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면 좋겠죠. 저희도 이제 뭐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대회를 준비하면서 같이 만들었던 것도 있고 또는
저희끼리 그냥 유튜브 컨텐츠 용으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유튜브 컨텐츠 찍으면 재밌겠다 해서 만든 것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배웠던 거 이제 기초에서 배웠던 거 10가지 부품이었어요. 기초에서 배웠던 거 10가지, 중급에서 배웠던 거 10가지 해서 한 20가지 되죠? 이거를 계속 엮어보세요. 조금씩. 나는 이거랑 뭐 결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mp3 모듈이랑 뭐 오늘 배웠던 이거 태그하는 거랑 결합을 해서 여기 태그 값을 딱 찍으면은 노래가 흘러나오게끔 하고 싶다라든지 모터를 사용을 해서 뭔가 움직이면서 뭐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사를 하는 그런 IC카를 만들어 보겠다 등등 여러 가지 느낌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다 보면은 이 아두이노 쪽에서는 막히는 게 없을 정도로 아두이노를 잘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오늘 수업했던 거 말고도 저희가 5일 동안 같이 수업했던 거 말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도 항상 저희는 이 카페에 올려놓거든요. 선생님께서 저거를 이제 제작을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블라인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어떻게 모터랑 뭐 블루투스랑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코드 이렇게 짭니다. 자, 앱에서는 코드 이렇게 짭니다 하고 다 같이 올려놓기 때문에 요거를 보면서 한번 응용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막 뭔가 미션을 막 엄청 이렇게 이거 이렇게 예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렇게 예제 한번 만들어 보세요라고 뭔가 막 드리면은 또 오히려 안 할 것 같고 안 할 것 같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싶은 거부터 연결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저희가 10일 동안 나가야 되는 진도는 여기까지였어요. 여기까지였고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아까 전에 해결 못한 그 코드 있죠. 그거 조금만 더 볼게요. 해서 수업 끝나기 전에 해결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으니까 제가 그 부분을 조금만 더 볼게요. 공식적인 수업은 우리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진짜 5일 동안 그 아두이노 중급 쉽지 않으실 텐데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가 다음에 뭐 블루투스랑 연결하는 거, 와이파이 연결하는 거 이런 것도 좀 더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서 수업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때 되면 이제 중급 단계요. 아두이노 IoT 고급 단계이겠죠? 고급 단계라서 막 앱도 만들고 그다음에 파이어베이스도 다루고 이제 그런 단계가 여러분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자, 요거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따딴딴딴. 받아서 보내는 건 사실 얘 코드만 하면은 보내는 거기 때문에 크게 적이 없는데 받는 거 받아서 아니면 검색을 해봅시다. 저도 이거 다 처음에 하나씩 다 검색해서 알아보는 거거든요. 얘가 아두이노 통신 모듈, 적외선 통신 모듈. 그래서 한번 검색해 봅시다. 송신 아니고 그죠? 송신 말고 수신이죠. 수신 모듈. IoT. 네, IoT 또 저희가 사실 지금 오늘 진행했던 거 있잖아요. 오늘 진행했던 거 요거는 카페에도 자료가 없고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한 번도 안 했던 애들이에요. 한 번도 안 했던 애들이고 그 앞에 다른 8개랑 블루투스랑 하는 거는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매번 했었던 거라 가지고 다음 블루투스랑 IoT 수업 때 좀 더 재밌는 거를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자. 자자. 그쵸. 좋게 하고 리시브.
받은 값이 있다면 값을 여기까지가 우리가 계속 진행했던 거고 이거는 값에 따라서 갈리는 게 아니죠?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불을 어떤 값이든 이제 받기만 하면은 불을 켜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원하는 코드가 아니고 등등등.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희가 하는 이런 수업이 꼭 아니더라도 충분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발전을 한 상태예요. 이미 중급 수업을 들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센서가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을 해서 이렇게 알아보실 수가 있답니다. 다들 여기까지만, 요렇게, 여기가 아까 이제 제가 했던 코드랑 똑같은 코드인데, 여기까지만 코드를 올려놨네요. 보내는 거, 얘는 이제 받는 거. 받아서 그냥 시리얼에다가 그 값을 찍는 거. 그 다음에 얘는 보내는 거. 보낼 때 이렇게 해서 값을 잘 결정을 해서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 저 값을 받아서 조금만 더 찾아볼게요. 음, 에헤이. 슝슝슝. 자, 신호 읽기. 다 여기까지만. 다 여기까지만. 이제 이렇게다가. 예, 좋네요. 심장박동 센서. 음흠. 이렇게 해서 슝슝슝슝슝. 다들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진행한 것까지만 해놓고 이거를 값을 0번을 눌렀을 때 이렇게 되라, 1번을 눌렀을 때 이렇게 되라 라고 그 판단하는 부분의 코드가 제가 지금 궁금한 건데 그래서 얘도 여기까지만이네요. 여기까지만이고 오케이. 볼게요. 리모컨 이렇게 해서 1 케이스로 이렇게 해서 값을 나눠서 이렇게 했을 땐 1, 이렇게 했을 땐 2. 그러면 얘가 요거 exalt value 요거를 그러면은 선생님이 주신 거를 응용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받아서 13번에다가 일단은 핀모드를 해서 모드 13번에 아웃풋을 하나 해주고 프 13번에 불을 끄고 디지털 라이트 13번을 끄고 이 상태에서 받았을 때 여기에서 저거를 저는 이제 제가 공부했던 게 저거를 이제 변수로 담아서 하려고 하면 얘가 이제 16진수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라 가지고 담아서
얘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나 하는 거가 궁금했는데 아까 전에 저희 이제 소놀 선생님께서 여기에 올린 코드도 그렇고 다 스위치문을 사용해서 그냥 변수 없이 바로 이렇게 담은 걸 보니까 저렇게 하는 게 여기 지금 올려주신 선영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거랑 요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편한 방법인가 봐요. 요렇게 해서 짜보겠습니다. 두 개만 한번 해보면 여기에서 첫 번째 아까 우리가 복사했던 거에서 그러면 값을 일단 봐야 되니까 일단 이거 코드가 얘로 1번이랑 2번을 한번 값을 읽은 다음에 1번일 땐 불을 켜고 2번일 땐 불을 끄자. 만약에 이거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업로드 완료. 다시 업로드 완료. 열어서 1번일 때 값은 요거 컨트롤 C 2번일 때 값은 요거 요렇게 그러면 내가 케이스에서 1번일 때 불을 켜자 여기죠? 여기에서 1번일 때 앞에 얘를 붙여야 그렇죠. 얘가 붙으면 저거니까 5 요렇게 해서 불을 켜자 여기서 하이 그 다음에 케이스 얘일 때는 불을 끄자 하고 브레이크 각각 넣어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했던 코드가 될 것 같아요. 한번 업로드 해볼게요. 업로드해서 13번에 요 LED가 1번을 누르면 1번 1번을 누르면 불이 켜지고요. 2번을 누르면 불이 꺼지고 제가 여기 이제 선영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코드를 보고 요거를 이제 바꿔가지고 저는 이제 계속 if 부분을 사용을 하고 싶어가지고 얘를 이제 변수에 담아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라는 방법만 좀 생각을 했는데 그냥 바로 스위치문에 담아서 요렇게 두 개의 값을 설정을 했을 때 얘가 지금 1번 버튼이었거든요. 1번 버튼을 눌렀을 때 불을 켜자 2번 버튼을 눌렀을 때 불을 끄자라고 하는 코드가 같은 방식으로 잘 적응이 되네요. 마지막에 이거 안 돼서 너무 찝찝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가 요거를 테스트 하던 그 코드가 뭔가 영 다른 코드여가지고 수업을 딱 시작했을 때 약간 당황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적외선 센서에서 뭐 보내는 거 받는 거 할 때 보내는 거 받는 거 할 때 제가 요거를 생각을 못 했었어요. 얘를 이게 지금 16진수로 만들어져 있어서 뭔가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사용이 가능해지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5일 동안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진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진짜 쉽지 않은 부분이었었는데 같이 이렇게 5일 동안 진행을 해서 다 함께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은 진짜 공부하면서 조금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요? 같이 해볼게요. 잠시만요. 이 부분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바꿨을 때, 자, 얘를 자, 슝슝 해서 슝슝슝 해서 슝슝 해서 여기를 if 갈로 열고 닫고 갈로 열고 닫고 자, 얘가 되긴 되겠네요. 그죠? 얘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저 불을 켜자. 그리고 여기는 그냥 else 처리해서 다른 else if 합시다. else if 처리해서 이번에는 얘가 이거일 때 끄자. 한번 해볼게요. 저도 궁금하네요. 업로드 스위치 문으로 하는 것과 if 문으로 하는 거 했을 때 1번을 누르면 됩니다. 요렇게 됩니다. 제가 얘를 이제 그냥 어디다가 이제 담아야지라는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if문으로도 얘랑 그냥 값을 비교만 제대로 해주면은 값이 제대로 나오네요.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우리 어찌저찌 이제 어려웠던 5일의 끝을 보내요. 다들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하다가 뭐 이렇게 좀 뭐랄까요, 안 되는 거 있고 하면은 보통 저희 카페에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답을 해드릴 때도 있고 저희 말고 다른 아두이노의 고수분들도 여기 정말 많으시거든요. 정말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또 답을 해드릴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본 예제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얘랑 해서 뭘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요 하면서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코드랑 사진 같은 거 올려주면은 다 같이 공부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여러분들 아두이노 포기하지 마시고 저도 막 계속 맨날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 안 하고 어떻게 꾸역꾸역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서 나중에 이제 우리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IoT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상의 그런 아두이노 프로젝트도 뚝딱뚝딱 할 수 있는 고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